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베이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주식 초보자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오늘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방송 안 받고 주식 경험 거의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 그동안에 저희가 설명했던 방식대로 설명을 하면 배경 지식이 깔려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경험이 없고 저희 방송도 많이 안 본 주린이 분들께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할 건데,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저희 예전 영상들도 같이 챙겨보시면은 다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걸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어떤 거냐면,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요런 케이스를 겪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하나의 케이스를 가정을 하고 언니님께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그분께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님. 저는 이제 되게 그동안에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요. 되게 안정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돈을 뭐 크게 벌 욕심도 없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니까 주변에서 주식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떤 이제 아는 분이 좋은 주식이다 라고 이제 추천을 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윳돈이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그 주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저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 주식으로 크게 돈을 벌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한 5% 정도 수익 내면 되게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건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5% 되면 그러면 손절을 하자, 마이너스 5%대는 그냥 매도를 해서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했다고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넣고 나서 갑자기 막 무슨 뭐 금리 인상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마이너스 5%에 도달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생각했던 마이너스 5% 손절이 좀 아닌가 싶어서 그냥 손절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절을 하자라고 제 원칙을 조금 바꿨는데, 그 마이너스 10%도 또 금방 되더라고요. 되게 우량한 주식이었는데 마이너스 10%가 금방 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손을 좀 놓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15%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시간이 이제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이렇게 흘러갔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언니님? 네, 좋습니다. 우리 빙의하신 버디님을 빙버디님이라고. 네, 빙의버디. 빙버디님. 빙버디 왠지 좀 욕 같은데요. 귀엽지 않나요?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애칭으로 받아들여 주시죠. 네. 일단 마음고생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음고생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현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야기 쉽게 담백하게 먼저 빙버디님께 말씀을 드리면, 원칙이 잘못되셨어요. 원칙이 홀짝의 원칙입니다. 아마 빙버디님은 전혀 홀짝을 하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실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추천해 주신 분이 그냥 한 마이너스 5% 정도 때 손절해라, 5% 정도 수익 나면 팔아라, 그냥 그러시길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초보자들이, 정말 주식 경험 없으신 분들 또는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겪는 현상인데요. 본인이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본인은 홀짝의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하시면은, 뭐 큰 욕심 없습니다. 5% 정도 올라가면은 수익 만족, 마이너스 5% 되면 손절. 이 원칙 자체가 자신의 매매를 홀짝으로 끌고 갑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홀짝이라는 게 도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올라갔을 때 플러스 5% 되면 홀, 그래서 수익, 떨어지면 마이너스 5% 되면 짝 틀려서 손실, 이런 거죠. 그 부분을 스스로 세팅을 해서 점점 더 홀짝의 영역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그 원칙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요,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거 누가 설정한 거예요? 지인 또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설정을 한 거죠. 네. 주식의 현재 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의 수요의 원칙과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은 변화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 특정 원하는 가격을, 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시장에서 그 가격을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신이겠죠. 그 어떤 전문가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알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단정 짓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변화하는 가격 속에서 자신이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개념이 바뀌고 원칙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빙버디님이 설정하신 플러스 5% 마이너스 5%는 여기서 매매했냐? 여기서 매매했냐? 즉 결국엔 자신이 언제 매매했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떨어져 이 영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되게 좀 우량한 주식이니까 마이너스 5% 정도는 만약에 가더라도 좀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그게 간 거예요. 제 생각보다 막 1, 2주 만에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내가 1, 2주 만에 5%를 벌라 그런 건 아닌데 사실 1년 동안 5%를 벌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거를 제가 좀 손절점을 좀 낮춘 거거든요. 네.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풀긴 풀었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속 가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돈을 뭐 더 넣을 수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지금 팔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상황밖에 안 됐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가 주식 투자의 매매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아직은 덜 되어 있다. 이거를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매를 이해할까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매수 매도, 매수하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눌러서 사면 되고 매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면 되고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랑 매도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그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선택하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익혀나가고 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하는 방법부터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하는 데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분할 매수도 있고 분할 매수를 언제 어떻게 똑같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분할만 했을 뿐 오늘 하루 만에 다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나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나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땐 사고 어쩔 땐 안 사고 어쩔 땐 사고 어쩔 땐 안 사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매수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조율하는 방법을 익히고 배워 나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것들 모른다고 자책하진 않아도 되는 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매수의 방법만 좀 교정하고 배우셨었던 분들이 클럽 안에서도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결과값 자체가. 그 정도로 매수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본기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빙버디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 1억 있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여윳돈이니까 주식 투자 자체는 여윳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게다가 근데 리스크 있는 종목은 싫으니까 흔히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데다가 3천만 원 딱 넣어놓고 올라갈 때 기다린다. 전형적인 개인 투자죠. 하지만 전형적으로 수익 내기 힘든 투자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빵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좀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건가요? 나눠서 사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나눠서 사긴 산 건데 뭐 어떻게 다른 걸까요? 나눠서 사는 게. 나눠서 살 때도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스스로 난 충분히 나눠서 샀는데 라고 생각하는 나눔 말고 종목에 맞춰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LG화학은 아닌데 뭐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3천만 원을 산 사람인데 이게 잘못됐다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이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제 종목에다가 참고해서 해결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빙버디님의 그 질문 역시도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최초에 매수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딱 그냥 정형화된 요런 스타일의 매매를 쉽게 가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한 질문도 그렇다는 거죠? 네,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생각의 결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생각의 결을 바꾼다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적게는 몇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도 다양해집니다. 그 다양함에서 무엇이 최고이고 무엇이 최선이며 무엇이 내게 수익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 길을 알려달라 이 이야기인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수익 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체스 경기나 장기나 바둑처럼 그 안에서 나와 있는 현상과 상황을 보고서 그 안에서 대응과 대처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리할 때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 선택을 해나가기 위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단순하게 지금 제 상황은 이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뭘 하면 되는지 미래 시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보여진 게 없잖아요. 근데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해두게 되면은 나중에 수익이 날 거다, 이게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좀 교정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몇 가지 경우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3천만 원 물려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언니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샘플도 주실 수가 없나요? 제 샘플이 들어가려면은 저는 여기서 3천만 원 매수 자체, 그렇게 시작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서 제 샘플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억에서 3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빙버디님은 주식 투자 자금이 얼마일까요? 기본적인 계좌 세팅,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슬랏 자금은 한 슬랏당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슬롯 세팅, 그리고 슬롯 안에서 비중 개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없거나 모르거나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출발선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빙버디님 스타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종목 언제 오르나요? 이 질문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차라리 이런 설명은 어떨까요? 빙버디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거 약간 예전에 버디님이 하셨던 저를 극한훈련으로 무인도로 보내서 이 종목 살려내 하고서 저한테 줬다라고 하게 되면, 전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계좌 세팅, 슬롯 세팅 한 다음에 비중 계산하고서 비중, 과비중 여부 결정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시키면서 비중을 적정 비중으로 만들 것 같고요. 적정 비중이 되고 나면은 이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컨트롤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답변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계좌 세팅, 슬롯 세팅, 뭐 이게 어떤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준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계좌에 대한 이해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해야 될 기본 준비이지만, 투자를 잘하면 잘할수록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영상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공부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좀 궁금한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기다리면은 언젠간 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나쁜 주식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 돈이 급한 돈은 아니어서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말씀하셨던 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제가 반대로 한 번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다렸다가 안 오르면요? 그리고 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가격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이 주식이 만약에 6만원 이런 데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은 괜찮으세요? 안 괜찮겠죠. 네, 그 안 괜찮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훈련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게 만약에 안 좋아서 6만원이 가면 가는 거잖아요. 이 주식은 6만원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훈련한 게 의미가 있나요? 6만원이 갔는데.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6만원대가 갔어도 이 안에서, 이 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빙버디님이 매매하는 투자 방식은 이 종목이 6만원을 가게 되면은 이 종목이 다시 10만원이 올 때까지, 근데 이거 60만원 100만원인데 그냥 이해해주세요. 0 하나 빼고 말했네요. 6만원이 가게 되면은 10만원 갈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3천만원은 없어진 돈이잖아요. 그냥 빙버디님 인생에서 없어지는 돈이 됩니다. 이 주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 안 만들려고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습을 하는 거겠죠. 그 차이를 만들려고. 여기서 60만원까지 갈 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빠져나온다는 게 내 돈 안 잃고 빠져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이게 빙버디님 생각하실 때 여기서 60만원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졌는데 이 안에서 돈 잃지 않고 또는 돈 벌면서 빠져나올 거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그냥 칼 손절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라는 것은 지금은 뭐 90만 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주가가 당연히 빙버디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위에 가서 가격이 오른 주가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주가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어디로 움직여서 놀든 간에 내가 그곳으로 다가가서 그 안에서 같이 관리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하잖아요. 주가가 움직이면은 투자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간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개 투자자가 주가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날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위로 도망가면은 나는 팔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아래로 도망간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혼자 나홀로 고립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차이는 주가가 있는 곳으로 내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초보자나 경험치가 없거나 매매 자체에 대한 이해도나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경우에는 일로 넘어가는 길 자체를 모릅니다. 그게 공부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안다고 하더라도 일로 다가가는 길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책으로 아니면 정리된 거를 딱 한번 읽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운동처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 이해는 하는데 나 그거 하기 싫어.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기 싫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그냥 고립되고 있어야죠. 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자신이 추구하는 투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저는 설득할 자신은 솔직히 없고요. 근데 저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주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일도 있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훈련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가슴이 되게 답답하게 들리거든요. 그냥 저는 사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정도만 좀 그냥 천천히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남들 다 하니까 한 건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게 가능은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가능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주식으로 말고 좀 일상에 대한 비유로 전달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도 하고 본업도 있고 육아도 하시는 분이 만약에 헬스장 다닌다고 하시면은 못 다닐까요? 절대 헬스장 다닐 시간 절대 없을까요? 뭐 2시간 빡세게 운동하는 그 시간 내지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30분만 운동하는 거 본인이 맘먹으면은 그거 못 할 정도인가요? 네,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려고 맘먹으면은 집에서라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훈련이란 거는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정도만 꾸준하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는 훈련을 하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습득시키고 체화시켜 나가는, 그러면서 반복시켜 나가면서 변화시키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훈련을 어디서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 유튜브 정주행 하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지를 잡는데 가이드 역할은 충분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들거나 부담 되시면은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빙버디님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묻어가면서 해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훈련이라고 해서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거다. 주식 투자란 고민을 하는 거고 답답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그 답답함 속에서 하루에 10분, 20분 그 답답함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은 개선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도 사는 게 답답해서 솔직히 주식으로도 답답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막상 이렇게 일을 겪고 나니까 이거 원금 가면 그냥 다시는 주식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전혀 진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걸까요? 팔기에는 너무 손해가 커서 너무 아깝습니다. 본인이 안 바뀌면은 이 손실은 반복되겠죠. 이거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바뀌던가 아니면은 본인은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쉽게 돈 벌고 싶다인 건데 투자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령 그게 작년에는 약간 되는 것처럼 보였을진 몰라도 꾸준하게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습관, 지금의 행동 그대로를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돈을
돈을 벌기보다는 잃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 말은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잃을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면서 따면 따고 잃으면 잃고 이걸 받아들이시던가,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좀 바뀌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은 해주던가, 뭐 요런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걸 다 잡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빙의를 좀 풀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계속 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 오늘 이제 얘기했던 빙버디 정도 되는 그런 분들과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사실 이 정도로 물어보는 분들도 드물어요. 자기 속마음을 다 까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쉽게 돈 벌고 싶었는데요, 막 이런 거를 막 고백하는 것 같으니까는 되게 뭔가를 좀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마치 이제 잘 모르는 것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막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렇게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바뀌질 않아요. 오늘 그래도 솔직하게 제가 막 속 얘기를 다 꺼내는 듯이 물어보니까 언니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현실 대화에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가 흘러가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언니님? 그쵸. 왜냐면은 저도 답답함을 느끼지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도 분명 답답함을 느낄 거고, 그러면은 대화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서로가 인지하는 순간 가운데 벽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은 그 벽을 느끼게 되면 물어봐봤자 뭐 별거 없겠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벽이 닫혔을 때 정말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쉬운 거는 주린이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분도 마지막에는 진짜 고백하듯이 저는 그 훈련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마지막은 아마 이분은 끝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하실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흘러갔다면은 아이 그래 나는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본절되면 팔고 다음부터 주식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설령 그렇게 본절이 갔다고 해도 그 마음 그대로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 왜냐면 기다렸더니 본절 되네? 기다렸더니 수익 나네? 이러면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도 크고. 이게 아까 제가 운동하고 비유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은 하기 싫은데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 근데 갑바 있고 초콜릿 복근 있고 이거는 원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뭐 운동 안 해도 그냥 대충 똥배 나온 채로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네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포기하면 마음은 편한데 애초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목표치는 달성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기다리든 뭐라든 훈련을 받든 안 받든 다 개인의 선택인데, 뭐가 자기에게 진짜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스스로 진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주식을 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돈 버는 거고, 지금보다 더 클래스 높이고 싶은 거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싶은 거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식을 하신 건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조금 하기 싫고 번거로운 거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해야 될 거를 하는 게 그냥 그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참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 온갖 거 다 겪고서 뭐 5년 10년 이렇게 낭비하고 하시기도 하고, 중간에 막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영상 제작을 한 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는 근데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좀 진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이대로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올 것인가, 이거를 그냥 진짜 홀짝하듯이 그냥 운에 맡기듯이 그런 상태가 아닌 능동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 뭔가 좀 움직여보고 싶다, 운동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멀리 갈 거 없이 저희가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의 영상으로 운동 자료들 유튜브에다가 잔뜩 뿌려놨습니다. 그것도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희 영상 아마 오래 보신 분들도 그냥 영상만 봤지 아마 훈련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좀 생각의 스위치를 좀 전환시켜서 움직여보는 기점으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해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오늘 영상 봤으면은 여전히 영상 끝에 가서도 답답한 마음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답답함을 명쾌함으로 답안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 답답함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는 거, 그게 투자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그거를 고민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 찾아 나가는 거를 저희 채널이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유튜브 채널하고 클럽, 네이버 카페 주식빌더 공유 카페입니다. 거기에 공지되어 있는 클럽 통해서 실전 트레이닝 훈련소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정말 실력과 경험 제대로 쌓을 수 있고, 당연히 계좌가 바뀌어 나갑니다. 솔직히 그냥 묻어가도 돼요. 거기 오시면 그냥 묻어가도 돼요. 그냥 남들 하는 거 슥슥 따라 하면서 매수 매도 정도만 하면서 경험 쌓아도 그래도 바뀝니다. 근데 그런 루트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영상 하단부에 같이 하고 있는 카페나 클럽 관련된 링크 공지 걸어 두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